자, 궁금하셨던 타스만 차량을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정확하게는 타스만보다 훨씬 큰 거의 자이언트 타스만의 정확한 이름은 타스만 위켄더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윈치가 있는데요. 윈치가 보통 자신이 어떤 바위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윈치를 이용해서 나오잖아요. 너무 커서 이게 진짜 끌어낼 수 있는 윈치라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AT 타이어는 이렇습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어저께 시승하면서 놀란 점이 제동력이었어요. 이렇게 묵직하게 잡히는 대중차 브랜드의 차량이 있었나? 이게 잡히는 게 보통 뭐 초반에 담력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야, 루프렉에도 이렇게 기아의 로고를 넣어놨네요. 요런데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쪽에도 클릭 같은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관통하는 디자인 요소로 넣어놨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만만치 않아요. 야, 얘는 그냥 공룡이다, 공룡. 왜 타스만과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게 달랐군요. 휠하우스 위쪽에 여기 소세지처럼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이 오리지널 타스만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블랙 색상의 몰딩만 사라진 것인데도요, 이렇게 멋지게 느껴지나?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 색상은 사막의 모래, 약간 그래도 그거보다는 약간 옐로우 색상 톤이 도는 색상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광과 유광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유광인데요, 유광을 봤을 때 와 멋있다 끝내주는데 뭐 이런 색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무광으로 바뀌니까 기똥차네요. 야, 이 무광이 관리만 쉽다면 진짜 매력적인데 관리가 좀 어렵죠. 그리고 디테일이 좀 다르네요. 이런 쪽들 필러 쪽에 커버들이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그레이톤, 이런 스포츠 윙버와 색상을 좀 맞췄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또 어디가 다를까요? 타스만이라는 레터링이 볼 수가 있고요. 야, 무광이 이렇게 또 다르다고? 유광 차량에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광에서는 또 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컨셉트카 형태는 맞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타스만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 꾸미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와, 저 끌어내는 건가 봐. 와, 멋있다, 멋있어. 위에는 스키인가요? 보드가 보이고 스키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야, 진짜 얘는 무슨 지옥에 들어가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필러도 보니까 다르네요. 손잡이처럼 안쪽에 좀 파 있어요. 아니, 이게 에어로 다이나믹 측면에서 조금 나쁠 수도 있지만 다른 차량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손잡이 같은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타스만도 좋았는데 이 정도라고. 자, 그리고 타스만 좀 보러 갈게요. 어저께 시승하면서 예상보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를 여는 버튼은 요게 있더라고요. 누르면 네, 이렇게 반자동해서 열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꾸미면 너무 좋은데 좀 비싸요. 내부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에 칸막이가 있는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승하면서 좀 놀랐던 점이요, 타스만이 기존에 어차피 태생은 모하비의 플랫폼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모하비의 플랫폼을 개량한 것인데 완전히 다른 플랫폼입니다. 모하비 차량을 탔던 것과 타스만을 타면서 놀란 충격은 모하비 플랫폼에서 조금 개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승을 했는데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야, 기아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중간 부분을 누르면 베드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테이블처럼 쓸 수도 있고요, 침대처럼 쓸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타스만 엑스프로,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고요. 엑스프로는 엑스트랙 기능을 어저께 이용해 봤더니 야, 진짜 오프로드에서도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쪽을 열면 주유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타스만이 디자인이 처음 나오고 나서 좀 촌스럽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자주 보면 볼수록 괜찮고요.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른 픽업 트럭보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가 다른 픽업과 섞였을 때 좀 더 잘 도드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타스만의 디자인, 그래도 직접 보시고 또 이렇게 파츠까지 붙어있는 차량들 보시면 정말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와 같이 갔던 PD님도 여성이신데 타스만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놀랐고요. 그리고 타스만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예전 팰리세이드를 소개할 때 제가 처음에 요 문 쪽
도 힌지 쪽을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채널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뭔 기술이냐면 이렇게 보세요. 문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짐을 수납하기에도 편하고요, 내리고 오르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아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팰리세이드에 먼저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타스만에서는 이제는 문을 완전히 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달라졌습니다. 시트도 좀 더 내려가는 다이브 시트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기술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브라운 색상과 카키가 조합된 차량은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최후 선택을 하세요.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의외로 보면 볼수록 이 디자인 괜찮아요. 우리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에어 인테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강을 해봤는데 80cm까지도 문제없이 주행할 수가 있고요. 정확히는 이쪽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자, 어저께 이 차를 타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브레이킹의 성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동 시스템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보니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다른 차량과 다릅니다. 어떤 대중차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제동력도 앞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나눠진 경우도 있는데, 얘는 중간과 앞쪽을 완전히 부드럽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야.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저께 시승하면서도 야, 만약에 피시테일이나 스웨이 현상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기우였고요. 어저께 현장에서 좀 전문가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초기 완성도가 너무 높다. 저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나오면 이렇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운전석 왼쪽을 보시면 이쪽이에요. 이쪽에는 만약에 내가 견인을 했을 때 뒤에 이제 견인 무게에 따라서 이 제동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색상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승을 꼭 해보시길 좀 권장해 드리고요. 기존의 픽업 트럭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잖아요. 딱딱하고 불편하다 그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타스만만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부들부들한데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어김없이 이제 이 차량은 바디온 프레임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죠. 자, 얼굴 한번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와서 여러분께 아침 7시부터 차량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타스만 시승기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어서 그것도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국산차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걸작 같은 차량이 나왔다, 타스만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처음 만든 픽업 트럭을 그 정도까지 만들 수 있었구나, 여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100번의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